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식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이주연의 돈놀이 스탁입니다. 전일 미증 씨가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밤을 보내자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저점을 깨고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국내 증시도 상당히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선방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저점을 깨고 내려갔지만 그래도 일단 꼬리를 좀 길게 달고 반등을 해주는 그런 양봉을 보여줬고요. 충분히 제 생각에는 시장이 조금은 그래도 반등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CPI 지수가 이제 나오겠죠. 물가 상승률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좀 자주 보는 그런 지표인데 이게 이제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쳤다라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서 시장이 반등하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디까지나 일단 그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찌되었던 시장이 계속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방향은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죠? 저점을 깨는 것은 뭐 오늘 하느냐 내일 하느냐의 문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그에 따른 뭐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시가 뭐 한 2, 3일 정도 반등이 좀 나와주면 좀 다행인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트적인 부분 통해서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께 이 지수를 바라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뭐 마칠 때쯤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기술적인 부분, 차트적인 부분이 맞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 6월달, 7월달부터 시장이 깨질 거고 2,400포인트까지 밀릴 수 있다. 최악의 상황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 뭐 밀리는 거 종목들 좀 많이 밀려 내려왔고 힘든 분들 많으실 텐데 사실 뭐 누가 알겠습니까? 시장이 어디까지 빠질지. 그런데 좀 재밌는 부분은 전저점을 이탈하고 나니까 나오는 기사들이 역대급 하락, 뭐 폭락장이 올 거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막 나와요.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좀 저점일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저점을 깨니까 이제 와서 사람들이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 저점을 찍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차트 잠깐 보면요. 지금 오늘 만들어진 캔들, 그러니까 잠자리형 캔들이 딱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랫꼬리 길고 윗꼬리 짧고 몸통 짧은 잠자리형의 캔들이 나왔는데 저점권에서 이런 형태가 나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뭐 그런 시그널이긴 해요. 그러나 전체적인 큰 흐름은 계속 내려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뭐 저항자리인 2,700포인트를 돌파하고 추세가 이제 뭐 변화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이렇게 내려오던 이 하락 트렌드 저점 구간 이런 구간들을 현재 추세대 하단자리, 단기 추세대 하단자리를 밟고 반등을 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면 뭐 이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냐? 맞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일단 우리가 어디가 저항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장이 이렇게 내려올 때 저점들끼리
찍혀 있는 저점 구간을 보시면 요번에도 한번 지지를 이런 구간에서 받았다 반등을 했지만 결국 20선 위로 올라서지 못하면서 밀렸거든요. 이 라인이 아마 저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2630포인트에서 50포인트 정도가 저항이 될 거고요. 내려올 때는 항상 저점을 깨고 반등을 주고 또 저점을 깨고 반등을 주고 또 저점을 깨고 반등을 주고 이렇게 지그재그 형식으로 내려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미증시가 전저점을 깼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게 이미 뭐 벌써 전저점 깼던 게 한 10일 전입니다. 그래서 반등 나올 때마다 현금화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보시면 지금 증시는 이런 식으로 밀려 내려오는데 이 하락폭의 한 중간보다 조금 더 반등이 나와요. 그리고 하락이 나오고요. 다시 이 하락폭의 중심 정도까지 반등이 나와요. 그러면 이번에 만들어진 이 하락폭의 한 중심보다 조금 더 올라오면 저항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27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추세적인 상승 흐름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다음에는 우리는 계속해서 시장은 하락 추세로 보고 반등 시에는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첫 번째 코너 들어가기 전에 전화번호 안내를 드리면요. 02-3153-2642 전화를 지금 주시면 여러분들 통화 가능하고 상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02-3153-2642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요.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문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들 지금 바로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문자 보내주셔도 괜찮고 또 유튜브 채널 열려 있습니다. 항상 전화는 이제 대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문자도 워낙 많이 보내주시기 때문에 채택이 안 될 수 있는데 유튜브는 그나마 좀 널널해요. 그래서 채팅창에서 여러분들이 문의를 주시면 좀 더 경쟁률이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셔가지고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코너는 바로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는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오늘장 키워드죠. 이주연의 오늘장 키워드. 첫 번째로 제가 선정한 부분은 뭐 재건 산업. 오늘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뭐 다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시세가 나오고 수급이 쏠리고 돈이 몰리는 그런 섹터들은 분명히 있었다. 장이 일단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면서 괜찮은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뭐 종목들도 많이 출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긴 해요. 오후장 들어서 시장이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니까 종목들별로 또다시 한번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고요. 테마주들은 지금 하락장에서도 계속해서 수익을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계속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보니까 아침부터 나프타 관련 주들이 좀 굉장히 괜찮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프타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만 해도 뭐 좀 크게 늘어났는데 일단 재건 산업 이쪽 섹터에서도 지금 새로운 종목이 나왔죠.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공사를 하던 중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재건 산업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 있다 그런 기사가 이제 있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1,600억 정도 거래 대금이 터졌네요. 그래서 소형주들 중에서 뭐 한 5천억 미만의 종목들 이렇게 거래 대금이 좀 크게 터지면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되는 종목인데 기존에 뭐 데모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 에버다임, 수산중공업 이렇게 이제 한 세 종목 정도가 있었다면 오늘 뭐 새롭게 나온 게 뭐 현대코퍼레이션 철도 관련된 종목이라고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철도 관련된 사업을 수주를 뭐 하니 많이 하는 이야기들을 2020년도 말쯤에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고 그때도 수익을 크게 줬던 종목인데 지금 오늘 거래량이 좀 크게 터지면서 이렇게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역시나 우크라이나 뭐 재건 관련 종목으로 좀 편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총이 2,500억밖에 안 되는 소형주입니다. 그동안에 뭐 거래량이 그렇게
큰 종목도 아니었고 보통 이제 이런 현대코퍼레이션이나 뭐 LX코퍼레이션 예전에 이제 보면 종합 상사죠. 물류 뭐 상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업을 여러 개를 이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요번에 좀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4월 달부터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었다 그죠? 4월 달 장 계속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고 오늘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결국은 시세를 터뜨렸네요. 자, 그리고 이제 스페코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 보면 이제 고속도로 관련된 뭐 이슈 나오고 풍력 타워, 신재생 에너지부터 해가지고 방산주로도 엮여 있고요. 뭐 건설 쪽으로도 이렇게 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뭐 우크라이나 뭐 건설 관련 해가지고 뭐 고속도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또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새롭게 나온 종목이 한 3개 정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여주니까 이쪽 관련된 뉴스를 띄우면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대장주였던 뭐 데모 같은 경우는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현대 에버다임이 2등주였죠. 2등주였는데 1등으로 지금 바뀐 상황이었고 거기서 지금 도화 엔지니어링이 오늘은 뭐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대장주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뭐 테마가 형성이 되면 대장, 2등주, 3등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요 서열이 굉장히 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뭐 전쟁 이슈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순환매를 좀 빠르게 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한 뭐 석 달 정도 계속해서 우려 먹었던 그런 뭐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시세로 일단 뭐 또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새롭게 좀 우리에게 신선하게 적용되는 그런 종목들 이런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가 좀 핫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한 지 그렇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충분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올라갈 때 사지 마세요. 제발. 이렇게 급등한 종목도 쉬어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릴 때 분할로 여러분들이 사셔야지 손실도 최소화되고 수익이 날 때는 또 크게 나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고요. 종목 상담하다 보면 이런 거 막 위에서 물려가지고 계신 분들 계신데 제발 급등할 때 추격 매수만 자제하셔라. 돌파 매매 여러분들이 호가창 제대로 못 읽으신다 하면 안 하시는 게 돈 버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프타 관련된 이야기 아까 잠깐 드렸는데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나프타 관련주로 엮였다라고 얘기하면서 러시아에서 이제 서방을 제재한다라고 원자재 수출 금지를 시키면서 나프타가 가격이 급등할 거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어요. 지난번에 이제 포트에 편입했던 제가 저녁 방송에서 편입했는데 다음 날부터 바로 급등해서 뭐 한 40% 정도 수익이 났던 뭐 새우글로벌 뭐 이런 것도 현재 플라스틱 관련주로 엮여 있죠. 오늘도 5일선 돌파하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말하다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단기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락장에서 좀 써먹을 수 있는 기법을 소개해 드렸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종목입니다. 오늘 시간 외에 상한가 갔던데 내일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오늘 또 이 세림 BNG라는 종목이 대장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뭐 거래 대금은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한 110억 정도 나왔는데 일단 상한가 들어가면서 나프타 관련주로 이렇게 좀 엮여 있고요. S폴리텍 오늘 이 종목이 저는 대장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세림 BNG가 일단 상한가 안착하면서 S폴리텍은 상한가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거래 대금이 870억 정도 나오면서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기존에 뭐 에코플라스틱이 대장주였는데 오늘 좀 시세 주다가 장중에 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밀어냈고요. MPK라는 종목도 함께 움직였었죠. 오늘 좀 강세 흐름 보였고 코프라 역시나 조금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CTK도 이 썩는 플라스틱 관련해갖고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화장품 관련주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이제 또 플라스틱 관련주로도 엮여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프타 관련주들도 지금 벌써 뭐 한 8개 정도 되는 이런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고 있는 테마로
자리를 좀 잡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4월 말쯤에 이제 이렇게 움직임이 새롭게 나왔던 그런 테마들, 섹터들 보면 뭐 나프타, 우크라이나 재건, 그다음에 뭐 5G 관련주들, 그리고 뭐 UAM, 뭐 이런 종목, 이런 섹터들이 있겠죠. 이런 테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대장급들 일단 여러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새롭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잘 지켜보시면 또 저점에서 매수해서 짧게 수익을 또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 보이실 거니까 참고하시고 또 뭐 잘 모르겠다, 나는 뭐 주식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5to5 기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부분이니까 수익을 말하다 역주행 한번 해보시면 그런 기법도 여러분들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식량난 관련주들이 어저께 시간 외에서 급등을 했어요. 급등해서 오늘 보면 아침에 좀 갭 상승 출발해서 괜찮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역시나 이제 조정 쭉 받고 내려오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위에 어저께 이제 종목 상담할 때도 말씀드렸죠. 뭐 팜스토리 상담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전 매도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확 바로 치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간 조정이 짧았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물려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 전쟁 중이기 때문에 식량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여전히 갖고 있다라고 보면 사람들이 손절을 잘 안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본전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요게 이제 뭐 최근에 저점 구간들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흐름들은 나오겠지만 기간 조정을 조금 거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요.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이 계속 조정을 받고 하락을 하게 되면 결국 이 식량난 관련주들도 반짝반짝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이지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테마의 성격을 생각을 해보면 테마가 막 뭐 3개, 4개, 5개 이런 테마들이 막 다 같이 움직이는 않거든요. 음식료 테마나 아니면 이런 식량난 테마는 굉장히 컸어요. 그죠? 종목들이 엄청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쉬어가는 구간에서 또 다른 종목, 다른 테마들이 움직이는 거고, 다른 테마들이 쫙 올라가기 때문에 기존에 강했던 테마들은 당연히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뭐 가덕도 테마들도 오늘 뭐 썩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그리고 있는 그런 테마들이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보시면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수 관련해서도 지수도 전저점 깼기 때문에 키워드로 넣긴 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수 전저점 이탈 후에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오늘 그런 흐름이 나왔고 제가 오늘 아침에 노란톡방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전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에서 저점이 단기적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장중에 3% 밀렸다가 그냥 양봉으로 말아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까지 내리겠나 하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어찌됐든 반등 흐름 한 2, 3일 정도 크게 빠지지만 않는 선에서의 반등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그죠? 이번 주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는 오늘 만들어 놓은 저점을 당장 내일 바로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는 반등 흐름. 그러나 아까 차트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반등 폭이 별로 크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은 저항이 계속 위치해 있는 그런 구간들에서 하방으로의 압력을 계속 받을 가능성이 높고, 오늘도 수급적으로 보면 시장은 반등했지만 개인들의 매수세로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인들이 시장을 끌어올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기관과 외인들의 매도세가 적었다, 아니면 공격적인 매도보다는 올라오는 거에 대한 매도를 좀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거래대금이 오늘 엄청나게 터졌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은 나왔지만 그렇게 양호한 좋은 흐름의 반등, 그 질이 별로 좋지는 않았다.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생각을 하고, 요 반등 시에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들이 올라와 준다면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잡아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들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공포스러운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원래 저점을 깨게 되면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어떤 언론사에서는
다시 문제가 되는 지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3,200대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그 방향 흐름이 한 번도 올라간다는 신호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항상 말도 안 되는 저평가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외국인 수급이 지금 사라진 지가 거의 1년이 다 돼 가고 있는 시점이죠.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고 다음 연준에서 또 빅스텝하고 그 다음 연준회에서도 또 빅스텝을 하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올려가면 올해 3%의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게 되는 부분인데 요게 이제 3월 달에 제가 방송에서 점도표 이야기 드리면서 이야기 드렸었죠. 그러면 결국은 시장이 이런 부분들을 선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년에 과연 이 3% 금리 인상으로 끝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물가가 잡히면 다행이지만 물가가 이렇게 금리를 인상함에도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 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상하는데 경기 침체가 안 됐던 적이 있었나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이제는 많이 싸졌기 때문에 괜찮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장이 무릎을 형성하는 시점까지 추세 전환이 나오고 나서 생각을 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 당장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현금을 가지고 계시면 정말 잘 간수를 하시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드렸었죠. 아직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어디서 멈출지 몰라요. 2,400이 저점이 될지 아니면 2,400을 깨고 2,000까지 밀릴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만큼의 유동성 장세가 있었고 30년간의 상승장이 처음으로 추세가 꺾여 있는 상황이에요. 나스닥을 보면 쉽게 이런 추세가 돌려질 거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항상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락장이기 때문에 상승장에 투자하시는 금액에 대비해서 많이 줄이시고 종목을 매수할 때 보수적으로 3번에 나눠 샀다면 10번에 나눠 사시고 5번에 나눠 사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들으시고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 자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이런 내용들 제가 노란톡방에서 많이 이야기 드리죠. 샵 0082 2주연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3,200 깨진다 했을 때부터 미국 파산 임박 이야기 드리면서 금리 인상 임박했다.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 하면서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자신 있게 거짓말 정말 1도 안 보태고 시장이 고점에서부터 내려올 때 여러분들께 하락장이다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사람으로서 지금도 여전히 오늘 어떻게 아랫꼬리가 길게 나오는 양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반등이 조금 나올 수 있으나 또 깨고 내릴 거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목표치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목표치는 얼추 왔어요. 그래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2,700포인트를 돌파하는지 보자고요. 자 그러면 다음 코너 들어가기 전에 전화번호 잠시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42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요. 여러분들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신 거 제가 명확하게 여러분들께 대응 전략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바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샵 0082로 매수가, 종목명,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채팅창에다가 문의를 주셔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바로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번 코너는 종목 SOS 시간이죠. 여러분들 뭐 방송을 계속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벤트 항상 방송 때마다 열어놓고 진행 중인데 체험방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샵 0082로 도너리 스탁 보내주시면요. 제가 회원분들과 똑같은 정보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해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로 도너리 스탁 이렇게 보내주시면 방송 끝날 때 5분 추첨을 통해서 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가 나갈 겁니다. 그분들은 한 8시쯤에 문자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 링크를 타고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들어오셔서 장중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공략할 만한 종목들이나 제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는 부분들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 돈워리 스탁 이렇게 보내시면 체험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상담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인데 삼부토건. 자, 삼부토건 매수가가 2,900원이시고 비중 30%. 시장이 참 하락장인데도 비중은 30%씩 담으신다, 그죠? 좀 하락장이고 안 좋다 하면 몸을 좀 사리는 게 좋은데 2,900원에 30%. 매수가 한번 올라왔었는데 뭐 요 한 며칠 전에 위로 올라갈 때 요때 사신 건가 아니면 기존에 이제 요런 구간에서 사신 건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요 삼부토건도 그렇고 뭐 건설 관련주들 중소건설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흐름이 아직은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보면 앞에 저항을 돌파했던 양봉이 나왔던 뭐 그런 기준봉 자리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기준을 딱 이 가격대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2,380원 이탈하면 전량 손절, 이탈 안 하면 보유.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뭐 자연과 환경도 오늘 보니까 뭐 괜찮은 흐름이던데 한번 지켜봅시다. 시장이 조금 반등 나오고 괜찮은 모습 보이면 건설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잡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이거 삼부토건 대선 테마로 출발가가 600원, 700원이었습니다. 그죠? 결국 다시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매수하신 가격에서 적당히 정리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요. 지금 보면 저항은 이렇게 잡혀 있죠. 그래서 이 추세 저항 자리 3,250원, 3,300원 자리를 돌파해 줘야지 추가적인 시세를 노릴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삼부토건은 앞에 그 대선 공약주라기보다는 인맥주로 이게 엄청나게 올랐던 종목이거든요. 다시 가기는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대선 테마를 갖다가 한 4번 정도를 이때까지 이제 대선을 한 4번 정도 겪으면서 대선 테마를 계속 해왔는데 오늘 웅진이 뭐 대선 관련주로 급등을 했어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취임식 하는 날 인맥 관련주가 급등하는 거 저 처음 봤어요. 뭐 제가 그동안 1년 전에 끝내고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 여러분들 먹겠다고 달라 드시면 굉장히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이제는 대선 관련주들은 정책 관련주들만 보시되 앞에 뭐 인맥 관련주라든지 이런 걸로 기대감에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거 있죠. 10배 정도 올랐던 거 이런 거는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딱 10배 올랐다가 지금 내려온 거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뭐 거래 나오고 했지만 결국은 위에서 좀 털어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추세적인 관점에서 손절가 딱 잡으시고 이탈하면 정리하시는 관점 강조 드릴 테니까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분은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네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NC소프트 NC소프트. 네. 74만 원에 20%예요. 와, 74만 원요. 74만 원에 20%. 이거 많이 좀 위에서 잡으셨네. 요게 이제 조정 크게 나왔다 다시 올라갈 때 잡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때 욕심나서 못 팔았고. 아, 수익 나셨는데? 예, 아이고. 60만 원에서 상한가 칠 때 못 팔았어요. 아,
그죠. 사실 상한가 가면 다음날 갭이 뜰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 보편적인 생각이니까 그죠. 저도 이때는 갭 뜰 거다 생각을 했는데 시가총액이 워낙에 큰 종목이라 가지고 일단 상한가 가는 거 보면서도 공략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오래 저기 묵히셨다. 비중은 얼마나 되신다고요? 20%? 20%요? 네. 선생님 혹시 뭐 리니지 하시나요? 리니지 예전에 했었죠. 한 15년 전에. 아니, 저랑 같이 하셨던 것 같은데 15년 전에 하셨으면 네, 리니지 2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지금 게임주들이 지금 시장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죠? 워낙 그 네. 코로나19 터졌을 때 뭐 수혜주다 이래가지고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실적적인 부분 일단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워낙 손실폭이 크니까 지금 가격대에서 선생님 이걸 손절을 한다? 좀 힘들 것 같긴 하고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와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실적을 보면 뭐 올해 7천억 정도 작년에 3,700억 실적이 쇼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빠진 거였는데 올해 만약에 7천억이 나온다. 그리고 내년에 8천억 나온다. 내후년에 9천억 나온다. 지금 추정치는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면 추정치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주가는 뭐 적정 주가 수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좀 저평가 게임주들 치고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는 구간은 어떻게 보면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이 지금 돌릴 생각도 없고 뭐 NC소프트도 여전히 저점을 깨면서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 저는 한 35만 원대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뭐 지켜주는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기 지금 보시면 앞에 2011년도 고점 자리 그런 구간에서 이제 돌파하고 지지받았던 흐름도 나왔고 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지금 실적이라면 한 35만 원 정도가 좀 저점을 형성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게임주들이 좀 이렇게 이슈를 받는 그런 흐름들도 나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더 이상 아래를 이렇게 내려박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코스피 흐름과 거의 뭐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관련주로 그냥 생각을 하시고 보셔도 무방하다. 그래서 만약 선생님이 손절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39만 원 이탈하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수가 뭐 반등이 좀 나와준다 하면 제 생각엔 NC소프트가 한 42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지수가 거기서 다시 꺾여 내려가게 되면 역시나 따라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마이너스 한 45% 되는데 그렇다고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도 아니고 이거를 뭐 여기서 그냥 손절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을 좀 버텨내셔야 될 거예요. 그래도 그거를 버텨내실 수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상승하는 기회는 올 거니까 뭐 그걸 기다려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늦게 이 대응을 하신 것 같아요. 60만 원짜리 전저점 이거 55만 원 깨질 때라도 좀 하셨으면 그나마 좀 괜찮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두 가지 방법입니다. 선생님은 손절은 가능하시겠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뭐 손절하기는 힘들죠. 그렇죠. 지금까지 버텼는데 그러면 이거는 일단 실적이 그래도 올해 내년 내후년 좀 전망이 밝은 편이니까 시장만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주면 또 낙폭이 과했던 종목들 중에서 실적 괜찮은 것들은 또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조금 더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냥 실적 믿고 괜찮은 기업이다 생각하셔갖고 버텨내시는 게 방법일 것 같네요. 힘내시고요. 예. 뭐 한 35만 원 정도 왔을 때 이 그냥 뭐 많이 내려왔다 이런 생각해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요 지금 내려오는 흐름에서 올라가는 흐름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잡히고 나서 그때 추매를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새로 뭐 추가 매수 하실 때는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전화를 주세요. 이제 이거 추세 돌렸냐 아니면 추가 매수해도 되겠나 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그때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분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HL 사이언스. HL 사이언스. 예, 예. 자,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예, 매수가는 37,200원이고 37,200원. 예, 예. 비중은 30%입니다. 선생님 수익이시네요. 오늘 사셨어요? 아닙니다. 그 작년 9월 달쯤에 작년 9월요? 예, 샀다가 막 계속 막 내리길래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보고 있다가 예. 다시 이제 매수가 위로는 지금 이제 올라온 것 같은데 와. 이게 너무 이게 유통 물량도 없고 이걸 제가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 종목인지 개인이 좀 이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 같다고 이게 보니까 뭐 어려운 주인이나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선생님 진짜 잘 버티셨네요. 야,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와, 어떻게 이걸 버텨가지고 다시 그래도 지금 보면 여기 네. 앞에 이 거래량 크게 한번 터진 날 있잖아요. 3월 17일인가? 네네네네. 요때 뉴스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얼핏 봤는데 제가 굉장히 꺼려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때 아마 새치 뭐 샴푸 뭐 그런 아마 재료가 나왔을 겁니다 아마. 다이어트 핏 출시 보자. 3월 17일이니까 뭐 주린이도 뭐 이거는 예, 그때 광고고. 아마 뭐 지금 샴푸인데. 아, 그러네요. 예, 새치 뭐 관련 새치. 고기능성 샴푸. 예. 야, 이거 저도- 저도 하나 사야 될 것 같은데 요새 새치가 많이 나와갖고. 예, 동감합니다. 예. 모발을 흑갈색으로 변화시키는 뭐 식물성 해갖고 새치 관련 이게 그러면 그때 탈모 관련 종목들하고 좀 같이 움직였나 싶기도 하네요. 네네. 저도 그날 뉴스 보고 처음 알았는데 이 회사에서 원래 뭐 석류라든지 뭐 이런 세작보리 같은 거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예. 갑자기 탈모 뉴스가 이거 샴푸 뉴스가 나와서 그죠. 좀 생뚱맞다는 생각도 했었고 예, 이제 지금 계속 보유 중인데 이게 하루 거래량이 너무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불안하기도 하고 이러다 갑자기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또 불안하기도 하고 해서 근데 이게 네네 보면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좀 좋게 생각을 하는 게 네네네 일단은 차트적으로 봤을 땐 시세가 엄청나게 나왔던 게 지금 다 내려왔거든요. 다 그런가요? 내려와가지고 뭐 26,000원, 27,000원 요때 만약에 사셨으면 진짜 좋았겠지만 네네. 어쨌든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되는 중소형주예요. 지금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잘 움직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시세는 앞에 크게 났었던 거는 2019년도고 그러니까 네네. 한 3년 정도 쉬었어요. 고점으로 딱 따지면 한 3년 정도 쉬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만들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시가총액이 2천억인데 지금 영업이익 나오는 거 보면 네네 뭐 이게 완전 뭐 저기 그 실적이 없는 종목은 아니란 말이에요. 보면 네네 230억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작년에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올해 실적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1분기 실적이랑 네네 그게 뭐 좀 양호하게 나온다 그래서 한 200억대로 이렇게 좀 맞춰진다고 하면 지금 주가가 고평가됐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 식료품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네네 보면 이제 뭐 건강식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음식료 관련 쪽으로 들어가 있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샴푸 쪽 뭐 기능성 샴푸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네 요게 이제 잘 되면 제 생각에는 뭐 충분히 주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보통 먹는 이런 음식료 관련 종목들 최근에 올라가는 이유가 곡물 가격 상승 때문에 이제 상품 가격을 올리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런 건강기능식품들은 과연 안 올릴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경기 침체로 간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런 건강기능식품 관련 섹터들이 조금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지금 나오는 실적 정도면 그렇게 고평가된 수준도 아니고 차트도 추세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래량이 여기 지금 한 차례 크게 터져준 것도 보면 한 1년 사이에 한 번도 없었어요. 1년 반 정도 됐는데 그러면 네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좀 어제는 거래량이 870개 정도밖에 안 나와서 그렇죠. 이게 지금 보면 유통 비율 자체가 33%예요. 그러면 전체 상장돼 있는 이 주식수 중에서 33%만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고 있다라는 건데 상장 주식수도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 한 530, 뭐 9만 주 이런 게 이제 상한가 치면 그냥 점상으로 날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는 앞에 근데 주가 흐름을 보면 막 점상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상한가를 보냈던 적도 있기는 한데 상승이 그냥 완만하게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고 일단 뭐 그렇게 막 매집이 됐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흐름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슈적으로 한 차례 올랐고 전반적인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목표가를 좀 제가 좀 잡아야 될까요? 이게 근데 약간 가격 매수가가 약간 애매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한번 좀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래 기다리시기도 했고 일단은 여기서 시세를 이렇게 올려준 게 4만 원까지 앞에 저항자리 이렇게 돌파한 것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이 뭐 최대로 조정이 나온다 하면 한 3만 5천 원? 뭐 그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비중이 30%라 하셨죠? 네, 맞습니다. 비중만 조금 줄입시다, 그러면. 네, 저는 상관없이 괜찮습니다. 네, 비중을 갖다가 지금 시장이 좀 안 좋고 이게 조정이 좀 나왔을 때 선생님 평단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거든요. 지금 약수익이시니까 예. 비중을 갖다가 절반 정도만 줄이셨다가요. 예. 이게 이제 올라가주면 그대로 뭐 가져가면 되는 거고 예. 만약에 조정일에 내려와가지고 대략 한 3만 5천 원 구간까지 내려온다 하면 그때부터 비중 줄여놓은 거 절반 정도를 분할로 조금씩 밑에서 한번 더 사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저도 안 그래도 비중이 30%라서 사실 저도 너무 좀 불안하긴 했는데 네네. 동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제가 좀 마음적으로 좀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15% 정도는 현금 들고 있고 이게 떨어지면 올라가면 수익이고 떨어지면 내가 싸게 더 살 수 있다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하실 거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렇게 좋은 종목이고 기간 조정도 길었기 때문에 저점에서 잘 모아두시면 한 번 정도는 시세를 좀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니까 요거는 제 생각에는 나중에 액면 분할을 하든지 아니면 무상증자도 좀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액면 분할은 좀 힘들겠네. 액면가 500원이니까. 근데 무상증자는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저점에서 다시 모은다 생각하시고 지금 약간 불안하시고 시장도 좀 안 좋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절반만 수익권에서 일단 분할로 좀 파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조정 많이 내려오면 그때 가서 한번 분할로 천천히 담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처음 방송 제가 통화를 하는데 예. 정말 방송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십시오. 네, 성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분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네, 아프리카 TV를 11만 9천 원에 구입해가지고 지금 70%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아이고, 이거 선생님 네, 언제 사셨어요? 한 15일 정도 된 것 같은데. 딱 사신 날 장대 연봉 떨어져 버렸다, 그죠? 네네네, 그때 좀 많이 떨어졌는데. 사시고 바로 이렇게 확 빠져버린 거예요? 네네, 계속 사고 나서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와, 이날 하필이면 산 날 이렇게 많이 빠져버렸을까? 그러게 하죠. 일단 좀 저점이라 생각하고 샀는데 그게 네네. 많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이게 유일한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아마 네네. 상장돼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그 개인 방송 관련된 그런 플랫폼 기업이다, 그죠?
네네네. 이게 플랫폼 기업이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그동안 뭐 괜찮은 평가를 받아왔었는데 네. 지금 실적을 한번 봅시다. 실적이 작년에도 굉장히 좋았고 뭐 코로나19니까 다 어디 못 돌아다니고 집에서 뭐 개인 방송 보거나 개인 방송 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였고 그죠? 올해 네네네. 전망치가 1,100억, 내년에 1,300억, 내후년에 1,600억. 사실 아프리카 TV 제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어갖고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지금 유튜브라든지 트위치라든지 그런 플랫폼 회사들보다 더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의문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계속 우상향이라서 네. 괜찮게는 봤는데 이제는 추세가 좀 많이 꺾였어요, 지금. 네. 지금 뭐 9만 원, 10만 원, 앞에 25만 원 하면 시총이 거의 뭐 한 2조 5천억 이렇게 갔던 것 같은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1,700억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올해 나오는 예상치, 추정치 실적을 생각하면 네. 1,100억, 지금 적정 주가 수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년 실적, 내후년 실적 생각하면 성장을 하는 기업이니까 괜찮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 하면 선생님 미국 주식 하십니까 혹시? 안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만 지금 1년 됐습니다. 지금 주식같이. 이게 지금 보면 미국 주식에서 지금 주가 급락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이런 성장주였거든요. 플랫폼 기업하고.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섞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같이 빠지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뭐 워낙 네네. 많이 올랐던 것도 있었고 그런 가치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좀 크게 받았던 부분도 있고 지금 수급을 보니까 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고 개인은 주구장창 사고 있었는데 보통 개인 성격이 이렇게 밀리다가 이제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 막 팔아줘요. 그러면서 네네네. 기관 외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가는데 사실 지금 외인들이 이 종목을 사줄 가능성은 저는 극히 드물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급 주체는 기관밖에 없어요. 네네. 그리고 일단은 선생님 요 내리막길에 이 올라가던 흐름에서 여기서 내려오던 흐름이었잖아요. 네네네. 요런 흐름에 있는 거는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1년 되셨다고 하시니까 이제 추세가 상승으로 쫙 올라가서 크게 시세가 났던 거 5만 원에서 25만 원 간 거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1년 사이에 그래 올랐으니까 이런 5배, 뭐 4배 이렇게 좀 무거운 종목이 올랐다가 밀려 내려올 때는 여기가 저점이겠구나 하고 들어가면 굉장히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손절도 그냥 짧게 잡아야 돼요. 네. 어쨌든 지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앞에 보시는 거 선생님 매수하신 날 거래량이 엄청 크게 터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요 날 거래가 이렇게 크게 터졌다는 거는 장대 연봉으로 떨어지는데 누군가는 매수를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게 뭐 세력이다라고 하면 요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좀 매수로 계속 대응을 하고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저기 기관 뭐 이렇게 메이저 주체들보다는 아마 이게 개인들한테 어떤 저기 뭐 보고서 같은 거 올리고 물량 넘긴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어쨌든 많이 내려와 가지고 터졌던 시점이고 가격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격대 지금 가격대 한 1조 1천억, 1조 2천억 정도 되는 구간은 네네. 올해 나오는 실적 전망치로 따지면 적정 주가 수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으로는 적정 주가라기보다는 싼 구간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이렇게 좀 터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네. 이거는 또 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지나봐야지 요 구간에서 세력이 매집을 한 건지 아니면 세력이 던진 건지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구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선생님 요거 손절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도 뭐 조금씩 지금 오르면 조금씩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좀 비중을. 줄이고 있다고요? 네. 그거는 선생님 다행이네요. 일단 비중이 너무 크세요. 네네네. 70%. 왜냐하면은 내리다 보니까 자꾸 물타기를 하다 보니까 비중이 늘었어. 그러니까 선생님은 필히 저기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시간을 정말 오래 기다리면 실적이 좋은 종목이니까 결국은 뭐 언젠가는 올라올 거예요. 그죠? 네. 언젠가는 올라올 건데 접근 방식이 너무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한 종목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거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네. 그 방법이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수익도 크게 낼 수 있는데 지금 하락 네네. 추세에 있는 거를 내릴 때마다 물타기를 한다라고 하시니까 네네. 굉장히 크게 손실이 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교정을 하셔야 되니까 일단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뭐 제가 뭐 매일같이 교육을 드리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만은 시간이 날 네네. 때는 그래도 기본적인 이야기들 이런 추세적인 이야기들도 드리고 하니까 그런 네네. 것들도 참고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뭐 제가 시장에 이제 올려드리는 기사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보시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신다 생각하시고 들어오시고 일단은 지금 5일선 아래에 내려온 지가 선생님 이동평균선은 아시죠? 네네네. 예, 이동평균선 5일선을 제가 좀 두껍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 조금 지금 시간을 제가 많이 잡아먹고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보면 5일선 아래로 이렇게 딱 떨어져 가지고 네네. 주가가 쭉 밀려 내리고 있죠. 네네. 요게 이 빨간색 선 위로 딱 올라와 줘야지 일단은 반등하는 흐름으로 바뀔 수 있다 생각하시고요. 네네네. 오늘 저점을 이탈하면 저는 손절하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요게 10% 이게 아마 15% 정도 손절이 될 텐데 네네네네. 지금 같은 장에 15% 손절하시는 거면 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실적이 좋든 뭐 어쨌든 간에 저는 손절 없이 가는 거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뭐 손절이 없으면 시간 투자를 엄청나게 해야죠. 이거 뭐 한 3년 정도 가져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럴 바에는 15% 손절을 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게 맞지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다려 보시고 오늘 시장 뭐 미 증시 반등이 나오면 어제 4% 빠졌기 때문에 반등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네네. 내일 국내 증시도 뭐 어느 정도 반등 줄 수 있어요. 그래서 5일선 위로 내일 마냥 올라탄다 종가에 그러면 이 종목이 반등 흐름이 조금 나올 거예요. 그러면 비중을 갖다 좀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 예, 예, 예. 예, 그리고 요 장대 연봉 나온 거래량 터진 날 네. 요 저점 구간 있죠. 네네. 여기는 11만 원입니다. 11만 원 요 자리는 저항이 될 거예요. 올라올 때. 굉장히 강한 저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저항을 또 뚫어내지 못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래 갖고 이제 요 지금 저점 10만 원대 저점을 지켜주고 올라가면 다행인 거고 못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내리막길인데 제가 앞에 시황 이야기 드릴 때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반등이 아니고 뭐 2,700도 돌파하고 시장이 상승으로 쭉쭉 가준다 하면 이것도 올라가 줄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11만 원 정도 왔을 때 선생님 비중을 갖다가 조금씩 계속 줄여 나간다 해서 다시 내려왔을 때 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는 거니까 줄여놨을 때는 네네. 그죠? 그래서 비중을 좀 네네, 많이 맞습니다. 줄이세요. 네네. 이런 자리에서는 한 10% 정도 비중 들고 있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반 정도는 지금 비중을 줄일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등이 나면. 예, 확 줄여버리세요, 선생님. 확. 아, 예, 예. 반 정도 줄이고 그 다음에 혹시나 2,700 돌파하게 되면 요 종목도 선생님 매수가 부근까지는 한번 올라와 줄 수 있으니까 그때 뭐 정리를 하시든지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아프리카 TV는 추세적인 전환이 나오기 전까지는 안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예, 예. 그래서 일단 요 종목은 탈출하는데 선생님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뭐 이렇게 조금 아쉬운데 이런 거 이제 매수할 때 추세가 이런 하락인 거 여러분들 물어보시면 제가 괜찮다, 안 괜찮다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추세가 하락입니다. 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부러질 만한 종목들은 이야기를 바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샵 0082로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뭐 보유한 종목들
문제인 것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매수하는 종목들 사기 전에 한번 또 점검을 받아보시고 사실 수도 있는 거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문의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펄어비스 사신다는 분 살려드렸죠. 무슨 지금 시장에 펄어비스를 삽니까? 하락 추세 이렇게 딱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그 뒤에 바로 이틀 동안 30% 빠져버렸어요. 그게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야 되는데 지금 같은 장에서는 더 많이 두드려 봐야 된다. 샵 0082로 이주연 보내시고 지금 노란톡방 함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손실 최소화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바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상담 문자네요. 자, GSE. GSE 지금 유가 관련해가지고, 좀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가스 관련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에너지 전쟁 이슈죠. 전쟁 이슈로 한 차례 이렇게, 내려오던 종목이 시세를 이렇게 돌리면서 횡보하다가 굉장히 강하게 좀 시세를 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배열 구간에 놓여 있고 우상향 흐름에 놓여 있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조정이 좀 나왔어요. 매수가가 보자 7,500원 역시나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자, 요런 구간에서 들어갔을 때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문의 주신 분 잘 들으세요. 대응을 까딱 잘못하면 엄청나게 손실을 날 수도 있습니다. 물려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강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지금 앞에 보시면 여기 고점이죠. 자 지금 주가가 요래요래 움직이다가 올라왔는데 요 딱 차트 흐름을 요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쌍봉의 그림이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거래대금이 굉장히 크게 터졌습니다. 여기서 거의 1조가량 터졌거든요. 아니네. 7,700억 정도 터졌네요. 거의 1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전고점 저항자리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터지던 종목이 보시는 것처럼 쌍봉자리에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졌다?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21선 눌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상승 추세에 여전히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추세가 꺾이는 시점부터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트렌드 라인을 하나 그었는데 이 트렌드 라인을 이탈하는 위치에서는 손절을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4월 27일 날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요 횡보하다가 박스권 횡보하다가 방향을 위로 잡아주면서 이렇게 시세가 나온 거거든요. 시세가 나왔어요. 그죠? 여기서도 횡보하다가 방향을 위로 잡아줬으면 시세가 나왔을 텐데 지금은 아래로 잡았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요 돌파한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주느냐 못 주느냐 요 구간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지를 받고 올라주면 좋겠지만 못 올라줄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전쟁 관련주들, 에너지 관련주들이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고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냥 내려가는데 아이고 기사도 좋은 거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언젠가 올라가겠지라고 기다리면 안 되는 거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 대응 자리는 6,000원짜리입니다. 이 거래량 터지고 돌파하는 시세가 나왔던 상한가 갔던 이 기준봉 저점 자리는 이탈하면 내가 손절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5,990원 이렇게 잡던 5,950원을 잡던 그렇게 손절가를 잡으시고 대응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급등하는 종목을 샀기 때문에 손실폭을 조금 크게 잡고 가더라도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요
이 종목이 만약 여기서 여기를 깨고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 이렇게 밀려 내려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기를 깨고 뭐 반등 주는 그림 나왔다가 이렇게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이런 종목들 여러분 한두 개가 아닙니다. 보통 크게 올랐던 테마주나 급등주들 끝날 때 보통 이렇게 다 끝나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19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시면 대부분 고양이 차트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 있거든요. 여기서 테마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또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추세를 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추세적인 관점에서 5,950원이나 25원 정도는 마지노선으로 좀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LG 엔솔 46만 7천 원의 비중 60%, 참 비중 큽니다. 그죠? 뭐 믿고 이렇게 사셨나 모르겠네요. 46만 7천 원. 뭐 2차 전지 좋다 하니까 그냥 사셨겠죠. 이거 제가 봤을 때 위에서 사갖고 물타기 해갖고 이렇게 되신 것 같은데, 딱 상장하고 이 사실 시가총액이 뭐 10조도 아니고 거의 100조 가까이 됐습니다. 실적이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냐면 그렇게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전망 때문에 나오는 건데, 앞으로 좋아지다가 만약에 이 2차 전지가 필요 없는 새로운 기술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뭐 중국 배터리 회사가 물량 공세로 뭐 디스플레이처럼 전 세계 점유율을 갖다가 또 잡아먹는, 미중 갈등이 지속되면 그럴 일이 좀 적겠지만은 계속되면 어떡하죠? 괜찮아지면 어떡하죠? 언제든지 또 점유율을 뺏길 수도 있는 그런 저가 물량에 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 기술력이 뭐 우리나라가 엄청난 초격차로 뭐 중국 대비해 갖고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테슬라 같은 경우 거의 배터리 대부분을 갖다 중국제를 쓰고 있잖아요.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화재가 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배터리에서도 LG 쪽이 지금 화재가 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중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 점유율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55%,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명 전기차 시장은 지금 신차 판매량의 10% 정도, 조금 넘어가는 건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50%까지 확대된다 생각했을 때는 좋아진다. 그죠? 그래서 실적도 그에 따라서 좋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가총액 100조가 되려고 하면 지금 영업이익 가지고는 택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0조 정도는 벌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시가총액 100조에는 그 앞으로 성장할 거에 대한 프리미엄이 워낙 많이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2024년에도 예상되는 추정치의 영업이익이 2조 6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적 분할 해가지고 상장시킬 때 너무 뻥튀기가 많이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때 뭐 시장도 좋았기 때문에 뭐 다 그렇게 뭐 돈을 벌었겠죠. 어쨌든 신규 상장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 거품이 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뭐 제 생각에 이거 뭐 단타 치려고 들어가셨다가 물리신 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유를 해보시면, 또 결국 뭐 앞으로 한 10년 뒤에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지금보다 더 올라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은 뭐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니까 보유하셨다가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전저점 구간 35만 원짜리를 이탈 안 하고 위로 방향을 올려가지고 요런 뭐 저항 자리 45만 원짜리 돌파해주면 다시 방향을 위로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일단 가져가 보시고, 아유, 참 비중이 워낙 큽니다. 이건 뭐 제가 봤을 때 손절도 안 되시겠네. 지금까지 들고 계셨는데, 그죠? 일단 그래도 손절하겠다 하시면 35만 원 이탈하면 손절하시고 그냥 보유 관점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 삼연철강, 네, 삼연철강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는 비중은 36.76 정도 되고요. 매수가가 7,760원 단가 매입, 단가가. 7,760원이요. 평균 단가가. 네, 단가. 여기서 왜 사셨을까? 선생님, 이 돌파해가지고 매수를 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주린이에요. 네. 네, 한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철강주가 괜찮을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수익성도 나고 한다고 하니까 네, 철강주를 매입을 한 거거든요. 자, 일단 실적 철강주들 다 좋아지고 있고 삼연철강도 작년에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아마 네. 올해도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작년도 실적 정도 할 수 있을 거고 PBR로 봐도 0.62, 그 다음에 퍼도 지금 4,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배당도 한 4% 주는 종목이니까 좋은 기업은 맞습니다. 근데 매수를 지금 잘 하셨는데 할 만한 자리에서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비중을 갖다가 한 번에 너무 많이 사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렇게 좀 내렸을 때 샀으면 참 좋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어쨌든 요거는 선생님 이대로 그냥 가져가 보세요. 손절가 만약 필요하시면 한 6,3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네. 6,300원 안 깨지면 제 생각에는 올라갈 겁니다. 조정 조금 더 나오더라도. 그래서 네. 오늘도 보니까 약간 조금 올랐더라고요. 많이 내렸다가. 오늘 갭 하락했다가 올라온 거는 시장 흐름대로 올라온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네. 예, 철강주들 실적이 좋으니까 실적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1분기 실적 어느 정도로 나오는가 그것만 챙겨 보시고요. 보시면 추세 하단 자리에서 오늘 저점으로 인식해서 올라온 거니까 반등은 나와줄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시간 투자를 좀 하시면 네. 이 종목도 선생님 수익 보실 겁니다. 저평가되어 있고 괜찮은 부분이고 철강주들 상승 흐름 충분히 더 나올 수 있고 지금 한 가지 제가 철강 쪽에서는 기대하는 거는 미국이랑 우리나라 이제 그 철강 관련해 가지고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쿼터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지금 일본이라든지 유럽은 미국이 풀어줬어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을 좀 잡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런 협의가 진행이 되고 풀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철강주들이 한번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좋으니까 이대로 한번 보유해 보시고 상승 추세에 놓여 있고요. 아직 추세가 깨지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일단 가져가 보시고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그 가격 있죠. 6,300원. 네, 그것만 기억하시고 요거 깨질 것 같다 하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진짜 마음이 무거웠었거든요. 네, 괜찮으니까 걱정 마세요. 좋은 종목 사셨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성금 투자하세요. 네. 자, 다음 상담은 채팅인데 SD 바이오 센서 물어보셨네요. 58,000원에 매수하셨다. 제가 이거 오늘 채팅창에서도 누가 문의를 주셔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주잖아요. 돈은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나오는 실적 생각하면 지금 시가총액 4조 7천억은 싸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코로나19는 종식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영업이익이 예전에 주 단위로 나오던 이런 흐름은 이제는 나올 가능성이 적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작년이 피크였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추정치가 1조 1,500억, 2023년도 내년이죠. 5,600억, 내후년 4,700억 실적이 피크아웃 쳤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이 벌어놓은 돈으로 회사가 신사업을 해야 됩니다. 뭔가 기대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새로운 신사업을 하든지 M&A를 통해서 영업이익을 다시 한번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멘텀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요거 뭐 배당 뭐 많이 주고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요. 일단 손절가 그냥 오늘 저점으로 잡으세요. 오늘 뭐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렸는데 44,000원 이탈하면 손절한다. 이탈 안 하면 뭐 보유했다가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손실폭 줄여서 빠져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요거 다시 올라오더라도 한 52,000원 위로는 올라오기 힘들 것 같고, 뭐 우리나라 그 일 확진자 수가 뭐 10만 명대로 막 증가하고 20만 명, 30만 명 다시 한번 그렇게 폭증하는 상황이 오지 않는 다음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일단은 뭐 생각을 하셔갖고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흥하해운. 자, 채팅방에서 얘기를 주셨는데 자, 흥하해운은 지금 주가가 조금 밀려 내려와 있는데 사실 해운주들 지금 BDI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상승 중에 있습니다. BDI 지수가 며칠째 상승하고 있는데 얘네는 지금 흑자로 돌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1분기 실적을 보셔야 되고 3,330원. 자, 요것도 그냥 손절가 오늘 저점 2,500원 이탈하면 손절하고 이탈 안 하면 매수가 왔을 때 정리한다 생각하시고요. 1분기 실적이 만약 흑자 전환하거나 잘 나오게 되면 그때는 주가가 한 번 정도는 올라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좋지 못하죠. 그런 관점 생각해서 해운주를 살 거면 좀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으로 그렇게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4분기에 영업이 흑자 나왔는데 1분기에도 흑자, 2분기도 흑자 이렇게 턴어라운드 된다 하면 좀 더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다. 다만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 정리 관점이다. 시총 6천억은 비쌉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상담 이야기 드리겠고요. 또 종목들 이야기해 주신 것들 많은데 요 지금 보면 네오크레마도 상담 주셨고 한데 이런 것들 여러분 그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좀 더 시간을 내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샵 0082로 이주현 보내시면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도 물어보고 또 자신이 주식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다 하면 뭐 주식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부터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방향은 잡아 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고 최대한 수익도 보시면서 또 손실도 줄여가실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도노 리포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LS 일렉트릭 어저께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갖고 오늘 아침에 노란톡방에서 48,500원 이하로 분할로 사봅시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개파락해서 조금 더 밀렸었습니다. 48,000원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왔는데 한 매수하신 분들 보니까 한 4% 정도 수익이시더라고요. 뭐 아니나 다를까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뭐 오늘 반등 나온 거 많기는 한데 그래도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 저항자를 이제 돌파하면 시세가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무거운 종목이니까 여유를 가지시고 지켜보시고요. 오늘 아랫골이 많이 달았기 때문에 내일 또 조정이 조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장 반등하는 구간이니까 여기에서 좀 올라가면 우리 한 10% 정도는 그래도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릴 종목,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이야기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KT입니다. 자, KT를 공략해야 되는 이유 봐봐요. 시장이 빠졌는데 주가가 빠졌습니까, 여러분? 박스권으로 빠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금 올라가는 흐름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이야기 드렸죠. 경기 방어주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경기 방어주 지금 누가 사고 있냐면 외국인들이 쓸어 담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계속 지금 통신사들 아니면 뭐 한전 이런 것들 사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KT 우리 여러분들 이 핸드폰 없이 여러분들 생활하실 수 있어요? 핸드폰이 없이 지금은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죠? 인터넷 없이 어디 가서 결제도 안 돼요. 다 카드 쓰는데 현금 결제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인프라, 기간 산업을 하고 있는 게 KT고 이런 통신 사업을 하고 있는 게 KT입니다. 그런데 KT 전국적으로 보면 각 도시의 중심 지역에 전화국 다 있죠. 그래서 자산을 그런 땅이나 건물 자산 가격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자산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요. 실적 대비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대비 자산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시장이 조정을 받고 경기가 침체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경기가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은 뭐예요? 경기 방어주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좀 많이 빼야 되는 게 맞고 그럼에도 투자는 지속해야 되니까 그중에서 선별하는 게 경기 방어주인데 지금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재작년에 25조 팔았고 작년에 26조 팔았어요. 지금 4개월 동안 8조, 9조를 팔았단 말이에요. 9조 이상 팔았습니다. 지금 5월 달이죠. 그러니까 이런 계속해서 우리나라 셀코리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고 있는 종목들은 뭐냐? 바로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가진 그런 종목들. 왜 그러냐? 경기 침체된다고 해서 여러분 핸드폰 안 쓸 거 아니잖아요. 가입자 수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뭐 통신비를 갖다가 좀 올렸다 내렸다 할 수는 있겠지만 거의 확정적인 영업이익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이드라인대로 실적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확실성이 적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나라가 망하더라도 기업이 망하더라도 청산 가치보다 지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손실이 안 난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KT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배당도 매년 5%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놓고 배당 때까지 끌고 가도 여러분 손실 날 일이 별로 없어요. 아시겠죠? 길게 내가 잘못해서 좀 물렸다 그러더라도 배당 뭐 한 2년치 받아버리면 10%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이런 배당주 거기다가 저평가되어 있지 그 다음에 망할 일 없지 이런 종목을 담아놔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지금은 성장주들 다 꺾이고 밀리고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지금 굴뚝 사업들 LS 일렉트릭 드린 것도 전선 관련주고 기간산업하고 유틸리티 업종이라서 제가 드렸던 거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KT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손절가만 잘 세팅하세요. 저는 뭐 손절가 안 올 것 같은데 33,800원 잡으시고 가면 되고 사실 이 정도 내려오면 더 사도 되는 종목입니다. 어쨌든 KT 한번 잘 지켜보시고 시가 이하로 접근하시고 노란톡방에서 제가 목표가 계속 잡아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시장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 제가 이제 도놀이 스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2640에서 2650포인트 정도까지는 시장 반등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고요. 시장에 수급 쏠리는 종목들 위주로 방망이를 조금 짧게 잡고 매매를 하시는 관점 괜찮고 이렇게 기간 조정들 하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면 좋을 거니까 보수적으로 시장 접근하시면서 현금화 전략 여전히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그때까지 항상 양봉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